백의와 숙제. 하나의 역사가 두 개로 쪼개져 하나는 차이나의 역사 태백과 중홍이 되고 하나는 고죽국의 역사가 되어 반도에 숨겨진 그 치부를 살펴봅시다. 사기의 태백과 중홍. 상나라 때 사람, 주나라의 태왕, 대왕이라고도 한다. 문왕의 할아버지로 공류의 구세손이다. 빈인 전주 풍패에서 국내성이 있었던 기산으로 이동한 고공담보가 주문왕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공담보의 아들 중 태백과 중홍이 등장합니다. 태백, 중홍. 상나라 때 사람, 성은 희시이고 주나라 고공담보의 큰 아들이다. 자기 대신 동생 계력에게 지위를 넘기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동생 중홍과 함께 강남으로 달아나 스스로 구호라 불렀다.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강북의 경작과 축성법 등 문화를 전파했다. 태백이 아들이 없이 죽자 동생 중홍이 부족의 수령이 되어 뒷날 오나라의 기창자가 되었다. 계력, 왕계 상나라의 말기의 사람, 주태왕 고공담보의 셋째 아들이자 문왕의 아버지이다. 형 태백과 우중에 아버지가 그를 세워 문왕에게 왕위를 넘기려는 것을 알고 마침내 형만으로 달아났다. 자, 그러면 태백과 중홍이 도망간 형만의 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객관 정의호의 기에 태조께서 천명을 맡은 지 3년 만인 갑술년에 도성은 한양에다 정하고 고봉을 갈라 효노로 승격시켰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갑오 가을 8월에 고봉 덕양을 합치고 왕지를 받들어 고양이라 이름을 바꾸었으니 대개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었다 하고 했습니다. 이곳 형주가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혼이 서린 곳으로 덕양이 형주라고 합니다. 형주와 형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다를성, 고봉, 행주, 계백, 왕봉, 덕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을 덕양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역사 속의 형주로 금강산 남부가 오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금능이며 금강산과 한라산이 경계한 한강에 흐른 지역과 한라산 남부 지역이 고양 덕양으로 이곳이 제나라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태백과 중홍이 관중에서 척도를 따라 김해 제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고죽국의 백의와 숙제. 백의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의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의 열전에 나온다. 백의와 숙제는 원래 서쪽 변방에 살던 형제로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군의 후계자였다. 고죽군의 영지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용주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 했다. 동시대의 왕이 계승을 양보하고 도망간 왕자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고죽국의 백의숙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주나라의 태백과 중홍으로 이를 어쩝니까? 고죽국이 바로 주나라였습니다. 즉 이들은 동일 인물들로 하나의 역사를 쪼개 한국사와 차이나 역사로 분리 이입했던 것입니다. 백의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의 열전에 나옵니다.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소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소백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은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의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가이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의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다. 백의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으며 고죽군 영주로 받은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개먹었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찾아와 백의와 숙제를 탓하며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리를 먹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망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된다. 이후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조를 지킨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중국 문화권의 문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백의와 숙제는 주무왕의 할아버지들입니다. 너희 백의숙제가 그토록 주나라 무왕의 행위가 미웠으면 주나라 땅을 벗어나
고사리를 캐 먹을 것이지 왜 하필 너희가 반대하는 주나라 용지에 들어가 그 땅의 고사리를 캐먹고 생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엄한 질책인 것입니다. 백이 숙제가 캐어먹은 고사리가 있었던 수양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수양대군과 성산문.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은 진들 재미도 하난 건가. 벼룩의 부세 것인들 건있다 해 놨다니.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된 사육신 성산문이 세조 수양대군이 봉주로 있었던 이 수양산 아래에서 수양산 덕을 보거나 수양대군의 덕은 고사리 한 토막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수양아 수양아 백이 숙제가 고사리 한 토막이라도 내 땅에 있는 것 먹은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구나. 청사의 길이 남을 절주에 백이 숙제가 이 한 점의 티를 남긴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구나. 수양아 수양아 내가 어떠한 해오를 한다 해도 내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란 수양 땅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되며 백이 숙제는 주무왕의 봉기에 반발해서 주나라 땅인 고죽국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어 먹었지만 나 성산문은 수양대군의 봉지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고사리도 캐어 먹지 않겠다고 하는 처절한 정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절을 전해들은 수양대군 세조는 성산문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청사의 길이 그 절주를 남기면서 동시에 수양산 시절을 남겨서 빌자로 하여금 고죽국의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니 그 충심이 참으로 아름다운지고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권력 야욕을 앞세운 세력가는 절대로 그리고 비타협적으로 삼족을 멸하는 징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한 자신의 사지가 다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나 성산문은 노수양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교리에 찬 천하의 강호와 온 역사에 대한 정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성산문이 자신과 가문의 죽음으로 바로 그 수양산 아래 그 땅에서 벌어졌던 생생한 주무왕과 백이 숙제의 그 역사를 바로 그 산 아래 그 땅에서 수양대군과 자신의 역사로 생생하게 재현하여 온 천하에 수양대군의 무도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그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관중은 자신의 저서 관자 목민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곡식 창구가 가득 차야 비로소 예절을 알며 의식이 풍족해야만 영역을 안다. 위에 있는 자가 법도를 지키면 육신이 서로 화목하여 굳게 뭉치고 사유인 예의엄치가 행해지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하고 했습니다. 제후국의 나라가 이럴진데 천하의 황제고 윗사람인 수양대군이 그 법도를 못 지키고 사유 예의엄치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 천하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 가문 전체의 죽음으로써 수양대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양산, 주무왕과 백이 숙제, 수양대군과 성산문의 무대, 수양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수양과 수도는 동일한 말로 머리수란 머리두이며 마대 종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금강산이 바로 천하에 맞으며 머리인 수양산이었습니다. 이 수양산을 금강산, 묘향산, 태백산, 백두산, 금산, 금수산, 아미산, 곤륜산, 수미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무왕과 백이 숙제, 수양대군 세조와 성산문의 무대 수양산이었습니다.